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리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분석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일주일 전 이 시간 박스권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포트가 싹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주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과매수, 숨고르기 구간 활용. 비교적 꾸준히 올랐죠. 그래서 어느덧 유가증권 시장이 초반에는 한 2,600 이 기세라면 가나 싶었는데 오늘 좀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보시나 봐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저번 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이 박스권 중단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갈 폭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와 저번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 중단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는 약간은 이제 또 활발하게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우상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와중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강력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또 이제 결국 이 강력하게 또 호재로 발현될 만한 이슈들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발표할 중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또 이제 중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국내적으로도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시장 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줄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저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현재 과매수권에 도달을 한 이상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번 주부터 또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죠.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보자. 라는 부분도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이제 또 상당히 낙폭이 좀 과대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실적주들의 좋은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나왔었던 쪽이 정책주였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정책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약간 또 이제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까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정책주 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적 혹은 이제 주도 업종 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수급 순환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우리가 또 이제 계속해서 매매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혹하는 종목 섹터군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가고 조선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장품도 가버리니까 실적 좋은 것들 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니까 이거 늦게라도 따라 타야 되나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은 이미 저번 달부터 이제 매수 기회를 많이 줬었던 종목군들이고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에 대비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즉 어느 정도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순환에 초점을 맞추어서 포트를 꾸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뚜렷한 주도주보다는 빠르게 또 순환매 양상 거기에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질지 두 번째 포인트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신재생에너지 정책주 순환지속이라고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도 이 분야가 상당히 좀 많잖아요. 어떤 쪽을 주목하시는 건지 정책주들도 코나이나 이런 지역 화폐는 오늘 또 급락을 하더니 지금 막판의 히어로는 마음 AI를 중심으로 한 이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또 시장의 매기가 한껏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책주 빠른 순환매는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3포인트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투트랙 전략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을 우리가 이제 골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데 눌려 있거나 혹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단가가 약 한 1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단가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잡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다면 지금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투트랙으로 반드시 우리가 5월 달에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을 3주 정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책주들 혹은 이제 인맥주들이 워낙에 급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제 급등락이 심하니까 굳이 이제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심 자체, 그러니까 표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매기가 순식간에 쏠려버립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정책주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순환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정책주에 대해서 방향성만 잘 잡고 가면 5월 달에 오히려 이 정책주로 하여금 수익을 또 크게 챙길 수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잘 살아있는 정책주와 그렇지 않은 정책주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선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코나이 같은 이런 종목분들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 AI 같은 이런 AI 관련된 종목분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그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이제 어제까지도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그다음에 최근에 또 연속적으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키워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저는 더욱더 이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또 유럽에서 최근에 또 정전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시 한번 재정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 중국에서의 어떤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미국이 또 제재가 들어가는 부분 등등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CS 윈드 같은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받쳐주는 친환경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리는 친환경 종목군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AI 종목군들이 오늘 또 오후장의 주인공이죠. 지금 보게 되면 마음 AI.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또 이제 AI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 인공지능 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 그다음에 글로벌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이제 마음 AI가 상한가 오후에 이제 또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AI 쪽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군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시한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또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맞추어서 또 이제 오후장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또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보게 되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다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AI 종목군들이 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주도주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또 이제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정책주 순환매는 계속해서 순환은 굉장히 좀 빠르고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가오는 정책주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준비만 잘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서 이러한 기대감이 커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굳이 안 보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현재 이 정책주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5월 달에 이제 이러한 투트랙 전략을 또 잘 취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책주에 대한 순환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미 순환이 돈 종목군들과 또 이제 매기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매기가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오후장의 분위기는 AI가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으니까 AI 쪽에서도 한번 후발주자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가 참 그래요. 이 몇 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하니 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너무 뒤늦게 들어가면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소외될 수는 없으니까요. 대응 전략, 정책주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다. 오늘 장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니 해도 이 실적의 강도가 강해졌다. 실적에 대한 반응도가 강해졌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주식시장이지, 이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야지, 이런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생각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실적 발표 중소형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실적에 따른 급등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완전하게 실적주 쪽으로 흐름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전에는 정책주가 거의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오후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지금 매기가 다 AI 쪽으로 쏠리고 있죠. 지금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뭐 그다음에 방산, 뭐 그리고 이제 조선해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불렸었던 종목군들이 현재 그런 매기를 싹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뭐 조선 중에는 뭐 하나엔진이 역대 또 이제 최고 수주 기록, 매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엔진 급등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방산주들 지금 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또 이제 간밤에 뭐 라이브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국경선에서 여러 이제 또 폭격이 일어나는 그런 또 이제 라이브 영상이 틀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더해서 지금 여전히 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주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쌓이고 쌓여 있던 게 이제 수주권인데 거기에 더해서 수주가 더더욱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아마 이제 뭐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 시간에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콘투, 뭐 그다음에 VT, 뭐 그리고 이제 뭐 API 등등 해서 화장품 3대장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오전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주도 업종들, 그러니까 뭐 방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눌리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 하나 시스템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구간에 하나 시스템, 우리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 방산 조선 쪽이니까 반드시 그중에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은 모아나가면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요 구간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뭐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코멘트 드리면서 지금 조선주 중에 상대적으로 덜 간 게 엔진 관련된 종목군이다 라는 부분 또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에 워낙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APR이나 뭐 실리콘도 이런 종목군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화장품이 5월 달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아갈 것이고 실적 또한 좋은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이제 확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싹 다 신고가로 향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산, 뭐 그다음에 조선, 뭐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까지 해가지고 싹 다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신고가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또 많이 강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는 지나갔고 현재는 이제 완전하게 단기로 보면서 이제 고가에서 짧게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유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낮은 단가에서 잡아 놓으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종목군들은 우리 시장의 현재 주도 업종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눌리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가 과매수 구간에 놓여 있는 이상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한번 또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저가 매수 타이밍이 지나갔으니까. 즉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산, 조선, 화장품, 뭐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대비 상당히 크게 수익이 나온 그러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 주도 업종이 신고가에 도달을 했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차익을 또 반드시 받아주는 그러한 이제 또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도 업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가에서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안 간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수급이 순환이 돌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또 좋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이상 이제 바닥에서 또 좋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정직하게 반응을 해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선, 방산, 뭐 그다음에 화장품 쪽 어느 정도 신고가의 영역에 있으니까 제2의 조선, 방산, 화장품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이제 한번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도 업종과 정책주의 투트랙 전략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